어떤 증상이 있을 때는 반드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봐야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낀 적이 있다. 불편을 느낄 정도의 어지럼증 증상이면 병원을 가봐야 하는군요. 예. 네. 일상생활의 불편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내가 계단을 오르내리기 어렵다던가 부축 없이는 혼자 걷기 힘들다. 이런 심한 증상들도 있지만 간단하게는 선반에 있는 물건을 꺼내려고 할 때 어지러워서 멈칫하게 된다는 것처럼 아주 작은 행동에서도 어지럼증을 반복적으로 느끼신다면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특히나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반복되는 어지럼증을 경험하게 되다 보면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기 쉬운데요. 네.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어지럽다고 경험했던 게 기억이 나면 나도 모르게 그 자세를 취하지 않게 되고 자꾸 행동 반경이 줄어들고 외출을 하게 되지 않아서 정서적으로도 위압감을 느끼고 위축이 될 수 있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어지러움증이 있을 때는 다 직접적으로 일상생활에 행동을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서 2차적으로 정서적인 불안까지 나타날 수 있으므로 항상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자신감이 떨어지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마음이 이제 위축되면은 몸까지 네. 위축되고 건강까지 다 해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어지럼증이라고 해서 다 같은 어지럼증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때로는 그러니까 그 자체로도 이제 불편하고 뭐 힘듭니다만 그 어지럼증 그 배후에 무서운 질병이 숨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자, 이런 경우엔 반드시 병원 가서 그 원인을 찾아보셔야 돼요. 네. 두 번째, 쉬어도 회복되지를 않아요. 그리고 자주 재발해요. 이런 경우는 이게 범상치 않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어지러움증의 원인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증상이 나올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이용식 선생님이 바쁜 스케줄로 한 끼만 건너도 이렇게 어지러움이 올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전날 뭐 술을 많이 드셨다든지 또는 스케줄로 인해서 또 잠을 좀 못 주무셨거나 이런 걸로 해서 피로함이 쌓일 경우에는 종종 어지러움이 올 수 있죠. 근데 이런 어지러움은 식사를 하시거나 또는 충분히 수면을 취하시면 쉽게 잦아집니다. 근데 이런 것이 아니고 어떤 내 일상생활의 패턴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생활상에 잘 지키는데도 어지러움이 계속된다. 예를 들면 뇌의 원인이 되는 중추성 어지러움, 뇌 이상이 있을 경우 또는 귀에 문제가 되는 말초성, 예를 들면 귀에 돌이 있다든지 또는 메니에르 병 같은 이런 말초성으로 인해서 질환으로 인해서 어지러움이 올 경우에는 쉰다든지 어떤 식사를 하신다든지 해도 이런 어지러운 증상이 개선이 안 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셔서 이것이 어떤 병으로 인한 어지러움인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오는 것인지를 반드시 구분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잘 먹고 잘 쉬었는데도 어지럽다. 이런 문제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자, 반드시 진단받아야 하는 어지럼증 증상 다음은요. 물리적 충격을 받은 후 증상이 시작됐다. 이게 뭐 교통사고 같은 거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네, 맞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어르신들의 경우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히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넘어지고 난 후에 어르신이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고 또 기억력이 떨어지고 심지어는 이상한 행동을 보여서 병원에 오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뇌에 대한 검사를 해보면 경막하 출혈이라든지 뇌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병원에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네.